민지 기자고요. 오늘은 그날 드디어 대선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12.3 불법 개헌부터 시작해서 6개월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기다리던 그날이 와서 더욱더 설레고 즐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래서 특별한 방송으로 4시 반부터 쭉 대선 결과 나오는 8시 이후까지 달릴 예정인데요. 1, 2, 3, 4부 특별 편성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1부는 저희 화요일 고정 멤버인 3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박장대소의 박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성태 실장님, 박입니다. 네 그리고 장을 담당하고 계시는 장성철 소장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또 정말 나왔네 장성철입니다. 6월 3일 댓글에 보면 맨날 제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장성철. 또 나왔네 장성철이. 또장으로 하시죠. 또장. 또 나왔다 장성철. 다른 네. 프로그램에서 제가 햇살장이라고 하는데 햇살장 현차인 아닌가요? 클라우드였는데 본인이 불만을 많이 토로해서 햇살장. 주말마다 비가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 하신 것까지 제가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자, 앞으로는 밝은 일만 좋은 일만 있는 뉴스를 전하도록 하면서요. 자, 그래도 정말 아직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8시까지 반드시 투표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6월 3일 대선을 맞이하는 소감을 먼저 들어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저희 12월 3일 방송부터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이 정확하게 불법 비상계엄이 벌어진 지 6개월이에요. 또 공교롭게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년 동안 폭삭 속았수다. 예, 국민 여러분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탄핵된 게 4월 4일인데 한 1년 전 얘기 같아요. 느낌이.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동안 계속 벌어졌다. 참 대한민국 국민들 참 대단하고 피곤한 이런 일상 속에서도 또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지고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끝까지 여기까지 온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결과가 이제 곧 나오겠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또 앞으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또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올린님이 12월 3일 밤 방송 기억난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네요. 장성철 소장님도 소감을 한마디 해주자면요. 투표하러 가십시오. 빨리. 아직도 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투표 한 표가 돈으로 계산하면 7,590만 원입니다. 7,590만 원요? 673조 야, 곱하기 5년 나누기 4,400만 명 하면 7,590만 원. 7,590만 원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서 투표함으로써 그 돈을 버시겠습니까? 빨리 가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태 실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앞서 앵커가 얘기할 때 그날이 오면 하고 노래가 생각나나요? 아, 드디어 그날이 오면. 왔다 제가 이야기했죠. 그날이 오면 뭐죠? 나는 일이 드디어 그날이 왔다. 나는 신혼의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덩실덩실 춤추는 그날이 오면 생각했는데 예, 오늘 좋은 날이니까 화음으로 노래도 한 곡 들으신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투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오늘 아침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도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기자도 현장을 지키면서 그 장면을 바로 포착해서 보도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잊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자라는 차원에서 그 사진도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예, 예,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자, 저기 오늘 10시인가요? 예, 오늘 9시 저희 서초동에 있는 40분? 예, 네. 자택 인근에 있는 투표소에 네. 두 사람이 함께 와서 투표를 했다라고 하고요. 기자들이 저거-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거 보고 하나 가지고 네. 그 10시부터 11시까지 투표율이 5%가 올랐어요. 아, 평상시보다 평균 증가율보다 확 높아졌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 요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참 우리한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두 사람이라는 생각이 대단한 듭니다. 분이죠. 저는 좀 궁금해요. 과연 비밀 투표인데 누구에게 투표했을까? 아. 겉으로는 계속 김문수를 지지합니다.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하지만 하는 행동은 거의 이재명 후보 공동 선대위원장이거든요. 아. 비밀 선대위원장. 예. 네, 본심을 알 수 어둠의 있는. 선대위원장이라는 만약 별명이 있긴 이재명 했었죠. 후보를 안 찍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럼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는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근데 요새 날이 더운데 패딩을 입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거나 혹은 오늘도 기자들의 질문에 계속 웃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예.
자, 오늘 아니, 저희 지금 막 앵커가 얘기하셨는데 저기서 맞장구를 쳐서 더 나가면 심의에 걸릴 것 같아요. 예. 오늘 저희 특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네. 특히나 오늘은 이제 투표 동료는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방송에서 특별하게 유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 1부에서는 지난 60일 동안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본다는 차원에서 대선 장면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했거든요. 대선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 결정적인 한 장면을 세 분이 상의하시거나 토론하시거나 가위바위보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수결로 한 장을 정해가지고는요 16강, 8강, 4강 그리고 최종으로 갈 계획인데 저희가 이미 2시간 전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희 김세욱 PD가 특별하게 제작한 것들이니까 보시고 투표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 출연진들의 생각이 또 얼마나 같고 다른지를 비교해 보시는 재미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론하시는 과정에서 나는 이 장면이 정말 결정적인 것 같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시면 또 치열한 토론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월드컵 하듯이 2장 중에 한 장 고르면 되는 거죠? 랜덤으로 예. 나갑니다. 제가 예, 예. 6장 골라놨거든요. 알겠습니다. 제작진들이 임의로 그 지난 60일 동안 아마 많은 장면들이 떠오르실 건데요. 그 장면이 분명히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투표율만 좀 짚고 넘어갈까요? 그 1시간마다 투표율이 산정되고 있는데요. 지금 16시 기준으로 살펴보면 71.5% 라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고 하면 지난 20대 대선도 77%로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와 같은 시간으로 비교하면 71.1, 71.5여서 0.4%포인트 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투표의 의미는 각각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수렴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아직 높기는 한데 오전에 그 차이가 한 2%포인트 났거든요. 그 차이가 2022년 대선과 격차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게 이제 응징 투표를 하러 나오겠다,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게 이제 박빙이 아닐 경우에는 약간의 투표를 포기하거나 예를 들면은 내가 찍을 사람이 없다 이번에 내 기준에는 조금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뭐 이게 영남 지역이 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조금 낮거든요. 예. 그런 거가 가만히 되면은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높거나 약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예. 높긴 합니다. 국민 10명 중 거의 8명이 투표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예. 우리나라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그렇죠. 편이에요. 예. 예.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지난번보다 약간 낮을 것 같아요. 77.1이었는데 예. 그것보다는 약간 낮고 지금 사전 투표 때도 그렇고 본 투표 때도 그렇고 흐름이 상고하자예요. 초반에는 투표가 많고 뒤로 갈수록 조금 처지는. 그러니까 투표에 의지가 있는 분이 빨리 가서 해야지라고 예. 하는. 이게 뭐 응징 투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수층에서도 일부 결집 현상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충청이 좀 투표율이 낮거든요. 다 예. 합쳐서 그런 걸 보면은 평균보다 충청이 좀 낮은 걸 봐서는 지지층이나 확고한 그런 게 없는 거는 약간은 관심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게 박빙승부도 아닌 것으로 이미 예상이 많이 된 데다가 그래서 약간은 현재 추세라면은 지금 이제 5시 정도 되면 이제 예전 투표가 비슷하게 되고 물론 이번에 8시까지 하긴 하지만 예. 휴일이어서 크게 거기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비슷하거나 전 약간 낮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평균이 71.5인데 충남이 68.7, 충북이 69.7, 그리고 다만 세종은 되게 높습니다. 예. 75.4, 대전이 71.0%인데요. 충청도에 계신 분들 이 방송 보고 계시는데 아직 투표 안 하셨다면 얼른 투표하러 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낮은 적이 충청과 부울경 쪽이 좀 낮아요. 예. 그거는 이제 확고한 지지층이 좀 약한데 이런 데들은 조금 관심이 떨어져 있다. 대구 경북이 사전투표에서 엄청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대비 73% 했는데 대구가 지금은 합쳐서는 크게 낮진 않은 모습. 그러게요. 그런 걸 보면은 평균보다 약간 낮은 모습 정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지지층 결집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장 소장님 대구 본투표율이 꽤 올라갔는데요. 이 보수 우파로서 요 투표를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예. 사전 투표가 낮았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구 경북에 집중적으로 투표 동료 캠페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높아지는 거는 같지만 호남에 비해서는 대략 뭐 8% 9% 정도 낮은 수치잖아요. 네. 그만큼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도 이거 참 될까? 내가 나가서 찍는다고 될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76%면 어떻고 77%면 어떻고 뭐 80%면 어떻겠어요. 구도가 너무 명확해가지고 투표율과 상관없이 당선자는 결정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 국민의힘에서는 골든 크로스 일어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요. 양양자 공동선대위원장이 방금 전에 이제 나와가지고 방송 같이 하고 오셨어요? 저는 이제 스튜디오 안에 앉아 있고 예, 예. 그분은 이제 상황실에 앉아 계시면서 했는데 골든 크로스라는 질문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투표율 다시 정리 한번 해보자면요. 가장 높은 16시 이 시각 가장 높은 곳은 전남 79.3%이고요. 제주가 가장 낮습니다. 68.1%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대선 장면 월드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월드컵 쭉 진행하고요. 마지막에는 세 분이 예상하는 각 후보 4명의 득표율도 주관식으로 골든벨처럼 써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됐습니다. 야, 자, 그러면 저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16강 랜덤으로 나오는 사진입니다. 자, 계속되는 판사 직위원 논란, 국민의힘 한밤의 후보 교체 소동. 이 둘 상 중에서 예, 어느 게 더 힘드네요. 예, 대선의 결정적 결정적이었냐? 장면이었는지 예,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네요. 와 이거 처음부터 굉장히 곤란한데요. 근데 이게 직위원 개인의 논란보다도 예.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을 석방해 줌으로 인해서 그쵸. 굉장히 큰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어요. 예. 내란 수괴가 돌아다니고 개 끌고 다니고 패딩 입고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막 이러면서 그거 한번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이번 선거의 투표의 성격을 상기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그런데 그 뒤에 저 쌍권에 그렇죠. 이것도 이거 되게 어렵다. 둘 다 역대급이어가지고. 역대급이 그러니까 뒤에도 역대급 사진 많습니다. 아니, 이번 선거가 얼마나 역대급이었는지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둘 다 한 번도 대한민국 역사에 있지가 않았던 일이라서 일단 자, 저희 댓글창에도 여러분 1번, 2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실 것 같아요. 이 세 분이 골라주실 때. 자, 네. 저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네.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직위원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석방함으로써 여전히 대선 구도가 이재명 대 윤석열이 됐다. 예. 윤석열은 계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기는 걸로 만들어준 사실은 숨은 공로자다. 아, 예, 여기 물론 있습니다. 우리 박성태 실장님한테만 요 손가락 바늘 하나 드렸습니다. 가까이 계시니까. 예. 예. 사실은 숨은 공로자다. 예. 물론 본인의 의도는 이것까지 보진 않았겠죠. 숨은 공로자가 된다. 예. 근데 이것도 역대급이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국민소득 $10,000 이상 국가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쿠데타란 말을 스스로 사용하더라고요. 예, 김문수 어떻게 캠프에서. 70만 명 넘는 당원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이라는 게 치열한 전쟁이잖아요. 예. 전쟁 같은 경선을 통해서 된 사람을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몇 명이 아웃. 너는 집에 가. 충격적이었죠. 충격적이에요. 이런 사실은 국민소득 $10,000 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걸 해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좀 더 함의로 본 거고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죠. 근데 구체적인 액션으로는 이분들이다. 저는 자, 댓글창에도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1인지 2인지. 우리 박성태 실장님은 2번을 고르셨고요. 저는 1번이니까 장성철 소장님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야. 지금 여기 저희 매수행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저는 직위원 왜냐하면은 안 풀어줬으면은 오늘도 투표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0시부터 11시 사이에 투표율이 거의 5%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다른 시간대보다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결국에는 또 나왔네? 야 이거 진짜 나 투표 안 하러 가려다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투표하러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중간중간 정말 영화도 보러 가시고 메시지도 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그래서 대선 전반적인 선거 과정을 보면은 그래도 지판사가 아주 막대한 공헌을 했다.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2대1로
지기현 1번 고르셨습니다. 네. 자, 그럼 박수 칠 일은 16강. 아닌 것 같아요. 자, 다만 재소자 투표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재소자 투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되죠. 제작진이 네.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자, 그럼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높은 사전 투표율 인증샷 정말 되게 아름답고 예쁜 인증샷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감탄을 했었는데 본인이 최애의 사진을 가져가서 도장을 찍거나 혹은 심지어 저희 시사인 가져가서 찍으신 분들도 있으시던데요. 이러한 높은 사전 투표율 인증샷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결과 이 두 가지 중에서는 무엇이 더 결정적이었는지 또 제가 먼저 친구이시네요. 예, 예. 조희대 대법원장의 아. 파기환송. 예, 저희 댓글창 넣어주세요. 1번, 2번입니다. 자, 1번이 1번. 김은지 앵커님 쪽게 무조건 1번인 예, 거죠? 예, 제 옆에 있는 게 1번. 예, 왼쪽 기준으로. 예, 2번을 고르셨네요, 장 소장님은. 왜냐하면 저게 대선 초반에 선거 분위기를 상당히 좌우했어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가지고 선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캠페인에도 영향을 많이 줬고 그리고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2심에서 언제 이제 저거를 선고를 하네 만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 그리고 정정할 게 있는데요. 저희 그 지금 재소자 같은 경우에는 선거권 제한하는 게 합헌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말씀처럼 그러면 정말 한줄 알았는데. 투표를 못하는 상황이긴 했었겠네요. 지기현 부장이 아니었으면. 네. 구속이 예, 재소자라고 하는데 좀 더 확인을 유죄 해보겠습니다. 확인받은 사람. 예, 예. 최종 확정인지 아니면 구속된 예. 사람인지까지는. 예. 자, 두 사진 중에서 김준일 평론가는 뭘 고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번을 고르신 장성철 소장님의 의견은 존중하는데 이게 오. 저는 약간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게 파기환송심이 그게 확정이 된 게 아니고 확정이라기보다는 그게 의도대로 법원의 의도대로 된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1번은 사실은 이거는 뭐 한 개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심판 선거로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규정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 있어서 저는 1번으로 하겠습니다. 예. 1번 또 의견이 갈렸습니다. 예, 1대 1. 자, 그러니까 박성태 장소장님 실장님이 의견 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서 저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2번 의견은 2번은 그러니까 상당히 부적절했죠. 그리고 뭐 그 뒤에 파기환송심까지 네네. 빨리 진행되는 모습이 저는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이게 대법원이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수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절차를 좀 더 좀 신중하게 약간 보수적으로 가져갔더라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더 부각됐을 수도 있는. 예. 그런데 대법원이 너무 마치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막을 수 있어 마치 이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반작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반작용으로 더 부각이 안 되는 전 약간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러면 2번을 고르셨으니까 예, 2대 1로 2번 사진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 뭐 지금 어차피 파기환송심에서 다 연기를 해서 그렇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대법대로 한다면 정말 그때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드문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미 그 원내 제1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했는데 갑자기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는 그렇죠. 그런 예. 일이 벌어질 뻔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벌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모습들은 좀 위험했었다라고 네, 봅니다. 결정적 장면으로 두 분이 네. 고르셨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김상욱 등 보수 인사의 민주당 영입 그리고 한덕수, 김문수 대선 후보 쟁탈전 두 사진 중에서는 무엇이 더 결정적 장면이었는지 세 분은 골라주시죠. 늘 고민이 많으시네요. 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입니다. 여러분 댓글 넣어주세요. 계속 2번이었네요. 계속 2번을 고르시는. 예. 예. 이찍이구나. 오늘 같은 날은 완전 조금 이찍이네. 조심. 자, 왼쪽 오른쪽입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왼쪽이네. 예, 예. 일찍 자, 일찍. 장성철 소장님은요? 저는 김상욱 보수인사 계속 민주당 다른 영입. 두 분 의견 갈리셨네요. 1번을 왜냐하면 고르셨습니다. 저게 이제 외연 확장이라는 중도 보수 쪽으로의 외연 확장이라는 모습도 나오는 거고 김상욱 예를 들면 김용남 그리고 허은하 이런 분들이 예.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공격수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장면이 네.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한덕수 김문수 뭐 저 쟁탈전 해봤자 뭐 어차피 안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덕수가 나오나 또 김문수가 나오나 대선에 큰 영향이 없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냥, 장 예. 소장님은 자 이걸 고르셨습니다. 네.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사진이 오늘 안 나올 텐데 이 포옹 사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 예.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상당히 감동적인 사진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지를 하지를 않지만 예. 어린 소년공 이재명이 대선 후보 이재명과 포옹하는 AI로 만든 AI로 사진이죠. 만든 예, 예. 그거는 대단히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진 않는데 자,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투표율만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지하지 방송에서 않는데. 예. 찍으라고 뭐. 네, 찍으라고 한 건 예, 아니니까. 예. 그런데 저 사진을 보고 상당히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와 저게 이제 지지자가 한 건지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다음번에도 어떤 선거에라도 꼭 차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예. 저게 이제 맥락을 짧게 설명드리면은 그 스픽스의 정계환 대표가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죠. 대구인가 거기 내려가서 차 안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옛날에 소년공 이재명을 만난다라면 뭐라고 해주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안아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저거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이게 두 장의 사진이 합쳐지면서 한 장으로 이렇게 돼서 야 요즘 AI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둘 중에 하나 어느 거 고르겠냐고 하면 하나는 긍정적인 거고 조금 한양 부정적인 거잖아요. 사람은 부정적인 게 꽃입니다. 2번 사진을 고르셨다는 그리고 말씀이시죠? 제가 아까 전에 지기현과 그 예. 한덕수 그 교체 예. 너무 아까웠어요. 거기서 그 한덕수 교체를 떨어뜨리게 너무 아까워서 예. 미련이 남아서 네, 여기에는 네. 올려야 되겠다. 저 사진은 역대급이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덕수 사진 뒤에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자, 그러면 2번 사진이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준석 김문수 단일화 불발 그리고 자 우리의 깨알같다. 유명한 사진이죠. 이준석 후보의 그 후폭풍 사진입니다. 아니 이준석 저 사진 저 표정보다 장성철 소장 이게 하고 있는 게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어. 네. 전 국민이 다 봤어 저거. 좌절해서 저런 건 아니었고요. 그때 머리를 한 3일 안 감아서 머리 가려워가지고 머리 긁다가 그런 거예요. 이준석 후보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자, 두 분 하나씩 골라주신다면요. 세 분이 하나씩 1번, 2번입니다. 댓글창에도 넣어주시겠어요? 저는 뭐 압도적 2번이 이번이죠. 압도적 2번이죠. 세 분 다 이준석 2번이다. 발언 후폭풍.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죠. 자, 그리고 윤석열 씨가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를 관람한 사진,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넥타이 색깔을 바꿨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이 있습니다. 영화 예, 영화 1번. 저도 이건 영화. 예, 1번. 고민하시나요? 아니, 모두가 같은 의견. 저는 원래 좀 삐딱한 사람이라서 소수 의견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도 예. 내야 되지 않나. 저는 홍준표 시장 할게요. 홍준표 시장 어쨌든 대세엔 지장이 없지만은 예. 홍 시장이 이번에 국민의힘에 뭐 이제 전문 용어로 제대로 야지를 났다. 네. 예. 향후가 굉장히 좀 또 궁금해지는 행보들을 하고 있긴 근데 합니다. 영화 사진을 왜 골랐냐면 예. 저 영화 관람하기 직전에 이재명 후보가 1차 TV 토론 때 막 120원 커피값 원가 그리고 뭐 호텔 경제학 얘기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부정적인 네거티브 캠페인을 세게 할 때였어요. 막 커피 한 잔 들고 커피집 사장님한테 가서 이거 120원이 원가 맞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커피 한 잔 드실래?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비판의 여론이 올라올 때쯤에서 영화 봄으로써 예. 그거를 싹 그냥 수면 아래로 그 이슈를 묻어버렸죠. 어둠의 선대위원장이라고 아까 잠깐 고치지로 박성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예.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사진이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저는 아무리 봐도 오늘 점심 먹다가도 그 다른 방송 제작진들하고 먹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약 200개 국가가 지구에 있다라고 하면 예. 그 중에 가장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200개 국가 중에 가장 이상하신 분이에요? 아니 더 이제 제가 뭐 특정 대륙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더 폭군, 더 독재자 있겠죠. 예. 물론 윤석열도 수준급이지만 더 폭군과 더 독재자가 있겠지만 뭐 쿠데타를 하든 독재를 하든 근데 이분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어요. 진짜 자폭 단추를 누른 건데 내가 예. 보기엔 해맑어.
진짜 오늘 해맑으다. 나는 오늘도 웃었어요. 다시 한번 예. 확실했는데 투표하러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는 뭔가 심각한 척 반성하는 척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맑게 웃으시더라고. 이렇게 나 투표하러 가야지 이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저런 분이 또 세계 10위권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예. 했었지? 예. 의아한 거죠. 예, 오늘 진정 이별을 하는 날이긴 또 합니다. 곱게 커서 그래요. 아. 곱게 커서. 자, 호스로 1번으로 맞았어도 안 됐어 이게. 2대 1로 갈렸기 때문에 요 사진으로 픽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요. 한동훈 후보가 라이브 방송을 계속했죠. 그러니까 본인 방송을 하면서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같이 티도 입고 도와주긴 했는데요. 이렇게 과자를 먹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광주에 가서 본인도 호남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5.18 관련해 가지고 항의하는 시민들 앞에서. 아니 한덕수가 출마했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렇게 많이 내보낸 거예요. 이 사진은 빼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예. 자, 두 분은 1번, 2번. 자, 저희 댓글창도 1번, 2번 넣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의견 넣어주시면 저희 출연진들이 참고해서 정하실 수도 저는 있습니다. 1번. 왜 1번 있습니까요? 저 사진은 두고 한동훈 후보를 윤핵관들이 비판하는 소재로 사용할 것 같아요. 오. 아니 지금 당은 대선 치르고 있는데 혼자 새우깡 먹으면서 라방하면서 그렇게 선거운동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다. 그게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본인들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앞으로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당대표도 하고 배지도 달아야 되는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쭉 있잖아요. 네. 근데 저런 사진들 때문에 당신 대선 때 뭐 했어? 그때 절하라니까 절도 제대로 안 했더만. 막 이런 공격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진을 뽑았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앞으로 뭐 정치도 안 하실 거고 어차피 좀 뭐 검찰 경찰 조사를 받으실 분이라서 출국 금지되어 있다죠. 네,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고 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동훈 새우깡 예. 골랐어요. 지금 장 소장님도 이번 대선은 관심이 없고 대선 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날카로우신데요? 이분은 지금 대선에 안 나오잖아요. 예, 후보가 근데 아니죠. 관심 대선 뒤에 아. 보수 재편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키워드긴 관심이 합니다. 있고. 예. 대수질이야 여기서. 저희 소중한 예, 아이템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예, 예. 가만히 보라니까 왜 손가락을 보고 있어? 가운데 손가락인지 아닌지 지금 보고 있는 건가? 깜짝 놀랐어요. 자, 말씀 계속 하시죠. 그래서 저는 예. 2번. 한동안 이거에 굉장히 꽂혀가지고 박성태 실장님이 따라하셨던 것도 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화성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화성 침공이 돼도 살아남을 뿐이다. 그래서 화성인들이 막 이렇게 문어같이 분들이 왔어요. 이분이 여러분, 저도 화성 사람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한덕수 인생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참 이게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대선에 만약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낙승을 하게 된다면 예. 그 제1 공시는 앞서 윤석열 전 예. 대통령이고 제2 공시는 권성동과 한덕수라고 봐요. 이공신 정도 된다. 네, 이공신 정도.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긴 다음에 좀 하는 난이라도 하나 보내줘야 돼요. 와. 이거 이 얘기는. 사진을 예. 한번 와주세요. 예. 뒤에 이정현 전 이정현? 대표 예. 멍하니 하늘 보면서 망했다. 잠시 이거 좋네. 망했다. 예. 이분도 호남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와. 그 또 옆에 있는 분도 순천에서 국회의원 예. 나신 이분은 모르겠는데요. 아마 경호하시는 분이 뒤에 리시버 꽂은 아닐까. 거 봐서. 예. 이분 당황해야지. 전주 분이죠. 이분 순천 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호남 자, 사람이다.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누구를 어떤 사진을 고르실 겁니까? 그러니까 대선의 영향으로 따지면은 2번이죠. 왜냐하면은 예, 2번. 이게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게 본인이 호남 사람인 거를 숨겼다가 YS 때까지는 숨겼다가 DJ 때는 갑자기 나는 전주 사람이요라고 했던 어떤 비겁함의 상징, 예. 어떤 그런 그런 관료로서 영혼 없는 상징을 이제 보여준 것도 있고 이거를 호남 분들이 응징을 한 거 일종의 응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당신을 호남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게 영향으로 따지면은 2번인데. 재미로 하자 우리. 그러면 재미는 1번이지. 반전을 가져오셨네요. 1번을 고르셨습니다. 저는 제가 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예. 먹으면서 두 분 다 오늘 예. 성대모사 하나씩 하고 이게 가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된 건 이분 때문이에요. 자, 이분이 새우깡 먹는 건 이분이 나서. 아무래도 단일화 효과를 기대하고 그럼요. 한동훈 쪽에 표가 안 갔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후보인데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이제 좀 심플한
우리말로 하면 단순한 분이잖아요. 사실은 대선 후보로 보기는 좀 애매하죠. 과거에 우리 여러 번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제1 원인은 사실 서영교 의원이에요. 일어나세요 했는데 아무 김문수 후보가 나보시 왜 일어나라고 그래?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때 일어났으면 김문수 후보는 아무 얘기도 안 나왔을 뿐이에요. 대선 주자도 안 됐어요. 근데 그때 꼿꼿문수로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뻣뻣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꼿꼿으로 뉘앙스가 생겨져 가지고 뻣뻣 문수가 되면서 갑자기 관심을 끌고 대선 후보가 됐거든요. 근데 관심은 끌었어도 대선 후보는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이른바 쌍권이 이분 내세우려고 제일 만만한 김문수 후보를 앞에 바지 사장으로 세웠다가 당한 거죠. 네, 명의 이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새우깡만 먹게 됐다. 근데 문득 말씀 듣고 보니까 비상계엄 직후에 두 사람이 또 함께 공동정권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한시 정권. 한시 정권. 야, 진짜 우리가 6월 3일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생은 모른다. 정치와 인생은 복잡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한시 정권 세우려다가 이 한시 때문에 이 한시가 새우깡 먹게 된 거라는 거죠. 자, 이 사진 고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 김문수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근데 하필이면 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많이 프레임을 잡히면서 선거운동 준비가 제대로 된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보시다시피 다른 선거원들은 김문수 이름이 없는 선거에 티를 입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 안 된 모습들, 단합 안 된 모습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씨가 계산책을 지키고 있는 사진. 이 둘 사진 중에서는 자, 골라주신다면요. 댓글창에서 넣어주십시오. 1번 그리고 2번입니다. 계산책이죠. 뭐. 계산책. 저도 계산책 왜 돌아다녀? 막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진짜 이번 대선이 정말 대단한 게 아무도 대선 후보를 뽑지 않아. 다 주변 인물만 뽑고 있어.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한번 계산책으로. 저는 계산책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여기 빨간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개에 주목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시죠? 저는 문학 중년이니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이번 대선 캠페인을 상징한 동물이다. 그래서 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장대소 시간을 항상 소리와 개소리요. 풀이와 함께 하고 있는 또 시간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살짝 곁들여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뭔가 뉘앙스가 이 개의 풀 죽은 모습 나는 여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모습인데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 상황을 상징하는 표정 개무룩. 자, 이준석 후보 사진에 이어서 만장일치로 처음 두 번째로 나온 사진이 이제 계산책 사진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TV 토론에서 권영국 후보가 이렇게 손바닥에 민자를 쓰면서 또 다른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어제 나왔던 사진인데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는 심지어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까지도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인재 영입이란 차원에서 대비가 된다라는 건데요. 각각 사진을 꼽아보시자면요. 자, 1번, 2번입니다. 댓글창도 넣어주십시오. 이낙연, 김문수 지지. 어떤 의미로 생뚱 맞아요. 이낙연 전 총리가 저 지지 선언하기 한 열흘 전에는 자기는 뭐 내란 세력, 부정선거 세력 거기랑은 절대로 손잡을 일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주일 지나가지고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하고 어제는 나와서 10가지입니다. 10가지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유세 아닌 유세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계시는 게. 그래서 정치 말년에 저렇게 감정에 의해서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원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상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랜덤으로 사진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권영국 후보인데, 그러니까 이낙연 그러니까 이상한 거 맞아요. 그런데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쳤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를 지지를 하든 말든 이게 대선의 판도를 바꾸거나 최소한 김문수의 지지율의 상승에 영향을 줬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권영국 후보는 어쨌든 이번에 권영국이라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정의당 대표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후보로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하고의 어떤 뭐 이제 갈등 이런 걸로 또 굉장히 어떤 당의 정체성을 좀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많은 영향을 주고 앞으로의 더 이제 진보의 어떤 한 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응원의 또 마음으로 이게 투표를 뭐 했다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잘하시라는 마음으로 권영국 후보 좀 찍고 싶네요. 여기서.
저도 뭐 큰 사건은 아닌데 여기가 워낙 의미가 없는 거여서 아 이쪽으로 1번을 찍으시는 건가요? 제가 예. 한 방송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을 김문수 후보가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의미가 있냐? 아. 티끌 모아 태산 중에 티끌 하나를 모았다. 아. 요거는 두 번째 티끌을 모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9만 개가 나왔어요. 고소당해요. 아. 나를 특글에 비유하다니 하면서 고소당한다. 그러면 좀 큰 티끌로 할게. 99만 개의 티끌이 남았다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날 밤에 자다가 잠깐 웃었어요. 비유가 아주 좋았어. 뭐 이런 느낌이었죠.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원래 보통 유세를 하러 가면 티를 같이 입어주기도 하고 보통은 빨간색 옷을 입는데 파란색 넥타이를 하고 계시는 게 좀 눈에 띄네요. 이런 거 의미 모르지 않으실 텐데. 생각보다 본인이 더 얘기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밖에 네.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이낙연 후보가 그동안 심심했다. 요거를 드러내는 방증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권영국 후보도 사실은 지지율이나 뭐 예상되는 득표는 높지 않지만 의미가 있다고 본 건 전 권영국 후보 개인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번 대선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우클릭 성장 외연 확대를 하면서 뭐 이런 과거에 많이 지금까지 대선은 다 옛날 박근혜 때도 경제민주화 얘기했고 약자 양극화의 폐해 극복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 대선은 특이하게 담론이 오히려 반대쪽 오. 담론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사실은 권영국 후보가 선관위 주최 토론에 나오면서 이런 부분도 중요해라는 메시지를 낼 수 있었다. 네. 그런 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2대 1로 권영국 후보가 뽑혔습니다. 저희 이제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한테 뭐 줘요? 아니요 8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간다. 8강의 기회를 드린다라고 아, 하는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서 저희가 8강 올라가기 전에 잠깐 지금 5시가 넘어가서 투표율이 또 집계가 되었는데요. 17시 기준으로는 73.9%라고 합니다. 73.9%는 높겠네. 20대 대선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77 나올 것 같아요. 모습이어가지고요. 78까지도 갔어요. 네, 어떻게 될지는 좀 체크해 보도록. 아니네요. 73.9니까 20대 대선보다 0.3 높은 수치네요. 0.3% 포인트 높아요. 제가 18시랑 잘못 네, 봤습니다. 약간 이 속도는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할 것 같네요. 네. 자, 아직도 안 하신 분들 투표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8강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판사 2명이 붙었네요. 그러니까, 이참 야. 공교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단한 이렇게 법조인. 되는구나.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랜덤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8강에서 올라갈 만한 사진이 무엇인지 1번, 2번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지기현, 조희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대결 구도가 되었네요. 또 말씀이 없으십니다. 지기현 판사 저는 윤석열 판사. 풀어줘가지고 예. 네, 저도 지기현 판사로. 네, 소수 의견 지금 부장 판사가 김준일? 대법원장을 예. 이겼다. 예, 그렇네요. 부장판사 대 지기현 승. 자, 네. 지기현 부장 판사 때 커피 쿠폰이라도 보내주는 거예요? 저희가 번호를 몰라가지고 자, 소주. 아이고 소주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에 소주. 내돈내산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보내드리면 안 되고요. 자, 장소는 넘어가 보도록. 룸사롱.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거 가볼까요? 자, 한덕수, 김문수 대 그리고 이준석 이렇게 되네요. 이제 저는 장성철 소장님 정수리만 보이 수치 많아요. 머리가 하얀데 수치 많아요. 이준석. 예, 예. 자, 이준석. 저도 이준석. 야, 예. 요거는 요 사진으로 뽑혀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대결이네요. 오, 이것도 야. 굉장히 윤석열 정권 내내 윤한 갈등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생각나는 놀라운 AI의 랜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러분 윤석열. 1번, 2번 영화 골라주십시오. 관람. 영화 관람. 윤석열 영화 관람. 제가 아마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작년 초에 나와서 예. 1월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둘은 이제 실존적으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다. 실존적 혐오. 누가 이제 폴더 인사 가지고 쇼야 아니다. 실존적인 혐오의 단계에 들어섰다. 근데 실제 이제 딱 드러나잖아요. 예. 네. 저도 이제 윤석열 영화의 영화. 새우깡. 네. 예. 아직까지는 이제 이번 대선에 현재까지 미치는 영향은 유 아저씨가 훨씬 미치고 있다. 네. 자, 앞사진 고르셨고요. 김준일 평론가는 아니 저도 네. 저도 그렇게 말씀 두 분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이상하게 한동훈 순수 재미로 따지면 한동훈에 고르고 싶단 말이야. 2대 1로 희한하게 한동훈이 뭔가 볼 수 있어요. 끌리는 게 많아. 한동훈은 뭔가 이게 이거 이제 나르시시즘 저 나르시시즘. 제가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계속 볼 수 있다니까. 아니 뭐 국민의힘은 뭐 알아서 하시고 저는 새우깡이나 먹겠습니다. 어쨌든 예, 저는 한동훈한테 한 표 주겠습니다. 2대 1로. 예. 자, 그러면 근데 윤석열 여기 좀 말씀드릴 예, 게 예. 걔 또 나왔네. 예, 다시 넘어가죠. 예. 예, 예, 예. 이거 AI 합성 같은 건 안 돼요? 어떤 합성을 두 해드릴까요? 사람의 그냥 사적인 인연을 생각해서 콩 이렇게 하는 거. 한동훈이 새우깡을 영화 보는 윤석열에게 건네주는. 아, 네. 둘 다 싫어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어제 과음해가지고 지금 뭐 속이 쓰린데 새우깡 먹으라고 도대체 얘는 뭐 하는 거야 지금? 계엄만 성공했으면 이 녀석 바로 체포인데. 아이고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12.3 계엄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윤석열이 이제 들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다음 8강의 마지막 그 주자들은 윤석열, 권영국 두 사람입니다. 윤석열 계산책. 예. 저도 다시 한번 요것보다는 요거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것도 사람인데. 예. 네, 요 사람보다는 요 사람 요 동그라미 원이라보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자, 저 걔 좋아해요. 알고 있죠. 네. 저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권영국을 예. 윤석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 지금. 그거 그렇죠. 윤석열 대선이.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그러네. 윤석열의 존재감이 너무 커. 지금 김문수, 이재명 아예 없어 지금. 지금 나오지도 않아 지금. 직위원도 결국은 윤석열 풀어줘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요. 이번 대선은 이게 윤석열 대선이다. 와. 아. 네. 자, 그러면 2대 1로 자, 윤석열 계산책 사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4강입니다. 야. 자, 지기현 대 이준석. 와 자. 대단하다. 다시 한번 보여줘봐. 잠깐 다시 한번 보여줘. 지기현 대 이준석이고요. 여러분도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1번, 2번입니다.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박성태 실장님도 결과적으로 레드카드 드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도 옐로카드 들으셨던 기억이 나는데 요때는 자, 서영주 소장만 빨간 카드 든 화면이 캡처가 돼서 아마 MBC 보도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방송 소장님이 지금 그레이 카드를 드셨어요. 머리를 안 감으셔가지고. 머리를 안 감았어. 네. 자, 여러분. 저는 이준석 발언 뽑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저 발언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10% 이하의 득표를 얻으면 상당 기간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치의 미래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 네. 그리고 뭐 선거 자금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손해를 볼 것이고. 그렇죠. 10%가 절반을 받을 수 있는 네, 보전받을 수 있는 네.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저 선택의 판단, 저런 발언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된 전략적인 판단, 정치적인 판단을 했느냐.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인 역량까지도 의심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준석의 상당 기간에 정치적인 생명력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오늘 만약 10% 못 얻는다면 예. 미래에 염두에 둔다면 미래 지도자로서의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준석 발언을 뽑겠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거를 만약에 지지율의 감점 요인으로 따지면은 절대량으로 보면은 지기현이 윤석열 풀어준 게 더 김문수한테 악재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비율적으로 보면은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한 2% 포인트 저 발언이 이준석의 발언이 본인의 지지율의 2% 포인트 정도 깎아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한 10에서 11이면은 전체의 이준석의 지지율의 한 15%는 깎아 먹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저 지기현이 풀어준 윤석열은 이 김문수의 전체의 한 5%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3% 5% 정도 지지율을 포션으로 볼 때. 그래서 저도 2번. 네. 영향력으로 볼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향후의 어떤 보수 진영의 존재감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10%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저게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예. 네. 저도 뭐 실제로 따지면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주면서 이번 대선에 윤석열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게 훨씬 의미가 크지만 제 마음속의 의미는 뒤에 사진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의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이걸로 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여성 해문 발언. 아니 근데 두 분은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는 게 본인들 얼굴 나왔다고 계속 그걸 뽑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김진일 평론가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 네. 자, 이준석 후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자, 윤석열 대 윤석열의 대결이네요. 이것도 참 놀라운 랜덤입니다. 예, 정말 랜덤입니다,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도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무조건 요거예요. 저는 이 주옥 같은 메타포를 개의 눈빛. 이 전체 지금 상황을 이 개의 시무룩한 개무룩한 눈빛으로 모든 걸 다 보여주는. 제가 메타포 좋아하거든요. 제 구글 아이디가 메타포예요. 진짜요? 이 메타포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네.
저는 윤석열 부정선거 영어 관람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예, 사진으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잠재웠고 또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 제도 자체를 또 부정하는. 근데 정작 주무셨다라고 하는 또 보도도 있던데요. 예. 저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놀랬고 국민의힘에서도 좌절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끝났네. 네. 근데 조경태 의원이 재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던 기억도 납니다. 김근식. 김근식이었죠. 당협위원장인데 제 헷갈렸습니다. 절절했죠. 예. 제발 구속시켜 주세요라고 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국민의힘 뭐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지지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그러한 사진이었습니다. 네. 자, 김준일 평론가는 지금 1대1이니까 야, 캐스팅 버터입니다. 진짜 윤석열과 윤석열이 싸우는 거를 우리가 살아생전에 볼 줄이야. 굉장히 놀라운데 두 분의 의견 다 일리가 있는데 정치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러니까 후자 계산책은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계산책 시키고 뭐 이런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 거예요. 물론 거기에 사람들이 열받기도 하고 왜 저러고 있느냐 뭐 이런 건데 이제 첫 번째는 굉장히 본인도 정치적 의미를 담고 정치적 파장도 더 크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박성태 실장님의 개에 대한 집착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애정. 한 글자의 압도적인 메타포를 외면한단 말이에요. 저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메타포. 그 개에 대한 애착은 제가 다 이해를 하지만은 저 윤석열의 저거 술 취한 듯 안 한 듯 저 1번의 저 썩은 눈빛 저거를 제가 버릴 수가 없다. 자, 2대1로 역시 문학사랑 이게 또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좀 그렇구만. 자, 부정선거 사진이 올라갑니다. 자, 잘 가라고 인사하는 박성태 실장님. 압도적인 메타포였는데. 자, 올라가시죠. 결승입니다. 자, 이준석 대 윤석열입니다. 자, 세 분의 와, 예, 대박이다. 마지막 선택이 남아 있고요. 여러분도 댓글창에 넣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입니다. 자, 어떻게 정적이 흐르고 있어요. 어렵다. 저는 여기서는 이제 부정선거. 예. 자, 한 표가 나왔고요. 저도 부정선거 영어 관람으로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영화 관람. 이번 기회에 윤석열을 완전히 좀 잊어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준석이 윤석열을 이긴 게 없었는데 이거라도 한번 이겨보자. 저는 이준석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대1로 최종 결과는 윤석열 부정선거 영화 관람이 저희가 고른 최종 이번 대선을 결정할 한 장면으로 꼽혔습니다. 자, 뭐 박수 칠까요? 1등 나왔으니까. 이거 박수를 쳐야 되는 거야. 자, 짱, 짱!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고 계시고요. 댓글창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골라주신 것으로는 이준석 후보 77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53회 그리고 쿠데타 이건 좀 빨리 날아간 사진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 대진운이 없어서 42회로 3위가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면서요. 방문이 비슷하시구나. 16강에서 브라질 만난 거야 그게 아까 네, 전에. 네, 이 부정선거는 사실은 이번 대선의 처음과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이제 계엄을 할 때 그 명분으로 들었던 게 부정선거잖아요. 저는 그 전에 있는 거는 나 인기 많은데 이분들이 왜 나를 싫어하지? 예. 기자들, 언론들. 나 잘하는데 왜 의원들이 나를 싫어하지?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하면. 그거는 거기에 나온 방어 기자가 저분들은 북한과 중국의 지령을 받아 부정선거로 당선된 분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에서 망가뜨리려는 분들이라는 그걸 만들었죠. 그러면서 계엄을 한 정상이 아니신 분인데, 근데 또 이제 어차피 투표도 계속 6월 3일, 그러니까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거에 포스터에 있는 문구가 6월 3일 선거도 부정선거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했어요. 희한한 사람. 투표했어요. 그러게요. 예. 희한한 사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이분. 네, 여러모로 안 공동체의 맞는 해악이 될 가능성이 더욱더 있어서 이 사진의 의미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댓글창에도 고정으로 올려놨고요. 또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해당 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널리 퍼뜨려 주시면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되짚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벌써 저희가 방송 종료 10분밖에 안 남아서 얼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아까 잠깐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리저리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저희 기자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미결수 신분에서는 투표가 가능하다. 미결수는 가능하고 기결수가 안 되는구나. 제가 아까 잠깐 혼선을 빚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시간에 이제 저희 투표가 종료가 이제 3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각 후보별 득표율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분 앞에 스케치북을 놔뒀거든요. 기호 순으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이렇게 3명의 득표율을 각각 써주시면 많은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저기 박성태 실장님께서는 살짝 출발이 늦으셨지만 얼른 앞에 매직이 굵은 매직으로 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이도록. 자, 여러분들도 댓글창에 넣어주십시오. 각각 순서 없이 순번으로 슬래시를 넣고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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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각자 생각하시는 득표율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3분이 생각하셨던 그 득표율의 이유까지 들어보면서 저희가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벨 같은 느낌 나고 좋네요. 자, 거의 다 쓰셨죠?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긴 하거든요. 8시면 바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방송 3사는 정확도가 높아서 비교해보기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심하셨고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자, 한번 여러분도 본인이 생각하셨던 것들과 세 분의 의견이 어떻게 다를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준일 평론가부터 왜 그렇게 쓰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51, 39, 8, 2 이렇게 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정권 교체 아니면 정권 유지 이 여론을 보면은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정권 유지가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 유지가 38% 39% 나와요. 그러면은 그게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정권 교체가 지금 MBC의 여론M 그 모든 여론조사를 이게 모듬해가지고 만든 그 이제 메타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 58% 59% 나오거든요. 3% 정도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후보들을 좀 더 합치고 거기에 이제 무응답을 합치면은 대략 이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가 좀 꺾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두 번째 여론조사 전까지는 10%는 넘고 10% 중반까지 15% 가까이까지 이제 간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상당히 얘기했는데 그게 꺾이면서 이준석께 꺾이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표가 김문수와 이재명 곁에 조금씩 가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51% 안팎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네, 장 소장님은 아마 합쳐서 100이 되는지 확인해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예. 뭐 100이 거의 되는데 예. 이재명 후보가 과반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은 거를 넘어서긴 좀 힘들지 않을까. 51.6 논란. 그래서 50.77%라고 한 거는 77이라는 단어랑 상당히 연관이 있더라고요. 지난 대표 선거 때도 뭐 77%, 뭐 77, 0.77 뭐 이렇게 나와서 그냥 쳐봤고 김문수 후보는 36.99.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냥 40%는 넘지 않을 것 같고 극우 쪽 많이 대변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극우를 극우. 약간 주술적 의미인가요? 네. 극우. 네, 구구는 극우의 다른 의미로 썼다. 네, 그냥 발음이 좀 비슷해서 그냥 이렇게 했고요. 이준석 후보는 10.33, 10%는 넘을 것 같고 3이라는 단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고 권영 후보는 한 0.9에서 1%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대략 한 100% 정도 무효표까지 하면 한 100% 나오네요. 자, 박성태 실장님은요? 저는 뭐 오전 방송이든 다 지금 이렇게 네. 51대 39대 8.5 네. 뭐가 있는데 지금 지역별 투표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나올 것도 같아요. 예. 40이 넘는다고요? 네? 40이 넘는다고? 40 좀 안 넘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39로 했는데 예. 저는 오전에는 39보다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약간 그 수치를 투표를 보고 조금 수정하신 왜냐면 건가요? 예. 사전 투표 같은 거 봤을 때 대구가 상당히 낮았어요. 전체 평균 대비. 예. 근데 지금은 약간 1% 포인트 정도 낮은 데로 가거든요. 예. 그럼 지지층 결집이 이거는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조금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오전에 했던 거 비슷하게 39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라가는 것만큼 이재명 후보 표를 잠식해 갈 것 같진 않고 네. 결국 그러면 이준석 후보와 이준석 경쟁 관계다. 후보가 예. 조금은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다가 1.5 정도가 이제 권영국 그렇네요. 후보와 송진우 예. 후보가 되겠죠. 예. 송진우 후보도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다. 아니 그냥 한 명 있으니까 무슨 쓰는 거예요. 소리시는 거야?
그런 소리가 있으니까 안 쓰신 권영국 후보가 1.5 합쳐서 권영국과 송진호 합쳐서 1.49. 예. 송진호 후보가 이제 0.1 정도. 네. 0.04로 하죠. 자,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긴 하니까요. 저희가 이따가 확인을 요거 그대로 남겨놓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마무리 말씀을 각각 들어보시면서 2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모두 발언에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대선이 아니었나 투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또 거기에 승복도 하고 당연히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뭐 지지도 하고 비판도 해야 될 것 같고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아직 이제 시간이 있어요. 지금 오늘은 8시까지니까 플라톤이 얘기를 했죠. 예.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한테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플라톤은 출마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때는 발달하지 않았고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네가 직접 출마해서 저 저질스러운 애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해라는 건데 어쨌든 우리의 누구가 저질인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지지하는 후보를 뽑아서 민주주의를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장성철이 얘기했죠. 여러분이 투표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후보가 여러분의 삶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투표하셔가지고 한 표 한 표 소중한 투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라디오의 어떤 첫 그 DJ 멘트 같아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네, 7,500만 원어치 투표를 꼭 행사하십시오. 한 표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수장님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네. 자, 박성세 실장님도 마무리해 주시죠. 네, 혹시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멋있는 말 못해가지고. 예, 저희 문학 중년이시니까 또 나중에 또 좋은 말씀 생각나시면 2부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박장대소 두 분과는 2부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따 저 김준일 평론가는 본인 방송 가셔야 돼가지고 아쉽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윤희흉 오피니언즈 대표와 함께 여론조사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각 후보의 캠페인 분석도 해보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시청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하고요.